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 주치의 공개 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루 세끼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는 즐거움 또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면 우리 오복 중에 하나라는 이 치아가 또 튼튼해야 하잖아요.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요, 우리 치아 건강, 특히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면 또 우리 공개 클리닉 웰에는 이분들이 복덩이시죠. 오늘도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뭐 건치신 것 같아요. 우리 만기 선생님도 진짜 건치신데요. 옛날에는 진짜 쇠도 뜯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단단한 거는 그냥 아작아작 이렇게 씻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오히려 나는 좀 이렇게 좀 강하고 뭐든지 이제 근육도 마찬가지로 단련시키려고.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래서 막 좀 막 호두 같은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깨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또 왜 그때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만은 옛날에 뭐 사이다나 콜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요즘 안쪽은 좀 약간 안 좋아요. 만기 쌤 치아는 진짜 힘들었겠다. 네. 제발 그만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우리 소유미 씨, 네. 미소가 또 아름다운 소유미 씨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가 좀 많이 시려요. 왜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작년부터 이제 차가운 거 먹을 때 음. 이가 시려서 차가운 걸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시면 좀 그렇지만 나이가 이것도 들어서 이가 아이고 네. 많이 박경래 되셨어. 선생님이 뒤에서 또 이렇게 안 웃을 수가 아닌가요? 옛날에는 항소도 막 씹어물 정도인데 언제는 안에는 엉망이다. 지금 안에 이 빼놨다 2개 임플란트 하려고. 오. 아, 진짜요? 아이고야. 피곤하면 이빨이 흔들흔들 한다. 아이고. 얼른 심으셔야 되겠다. 맞아요. 이게 참 임플란트 시술하는 분들 요즘에 참 많으십니다. 사실 뭐 젊은 분들도요, 오늘 공개 클리닉 웰 보면서 우리 부모님 치아 건강은 괜찮으실까 걱정이 되실 거고, 또 당사자라면 내 치아 괜찮을까 염려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친절한 안방 주치 신진영 원장 소개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야, 우리에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실 분이시네요. 아니 그 원장님께서 보니까 네. 역시 치아도 건강하지만 이 치과 전문이시니까 많이 드신 것 같아.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치아가 튼튼하셔서 그러니까 많이 드셔서 많이 드시니까 네. 체격이 제보다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웃는 게 너무 이빨이 네. 예쁘세요. 치아가 진짜 그런가요? 고르시네요. 참 그리고 저런 치과 선생님이 오시니까 또 치아를 보게 되네요, 그죠? 우리 아니 이게 보면 밖에 나가 보면은 이 치아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웃을 때도 꼭 웃으라 그러면 우리는 박장 하하고 웃는데 맞아요. 어떤 분은 입을 다물어가 이렇게 아니 억지로 이렇게 진짜 많아요 그러신 분들 네. 아니, 이렇게 손을 가리거나 손을 손을 가리거나. 이렇게 되게 앙증맞아 보이세요. 근데 원장님은 보니까 네. 진짜 남자가 쳐다봐도 이빨이 너무 쫙 골고루 이렇게 잘 있어가지고 웃지 마세요 진짜. 네 그렇게 웃으셔야지. 아, 요즘 또 옥수수가 제철이거든요. 예. 치아가 하나가 빠지면 사실 보기가 좀 싫은데 이거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그냥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 정도 빠져도 밥 먹는데 지장 없으니까 하면서 당연히 근데 이렇게 되면 안 좋겠죠. 네, 정말로 좀 안타까운 일들이 그 하나 정도 무너진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나면 주변의 치아들이 또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왕창 무너지는 아이고야.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런 부분을 뭐 보면. 하나 무너질 때 이거를 진짜 잘 지켜야 되네요. 그렇죠. 네. 같이 무너진다고? 네, 네, 네. 이 안쪽에 하나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진짜요? 지금 계속 지금 제가 가야 된다 사실 하고 있거든요. 참 희한하게 그 치과는 이렇게 가기가 솔직히 죄송한데 좀 싫어요. 네. 저도 무서워요. 네. 어떡해요, 진짜. 이게 진짜 치과는 또 늦게 갈수록 돈 더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잖아요. 네. 참 이게 연구치니만큼 오래오래 잘 써야 할 텐데 유치가 좀 너무 일찍 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구치도 좀 늦게 놔주면 좋을 텐데 연구치를 이제 100세까지 써야 하잖아요. 좀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만 해도 왕들의 평균 27명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2세예요. 지금 이미 왕보다 오래 살고 계신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보통 백성들의 네. 평균 수명이 35세. 근데 요즘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치아가 우리가
이게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치아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군요. 아우, 사실 연구치도 좀 이렇게 시대에 발맞춰 좀 진화해주면 좋을 아, 텐데 한 그럼요. 40쯤에 연구치 한 번 더 났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진짜 다시 네, 갈고 그러니까, 10년마다 좀 갈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안 10년 되면 싹 빠지고 다시 네. 새거 싹 나고 또 싹 빠지고 다시 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너무 좋죠. 이도 편하게 빼겠어요. 네. 이 안 살리고 이건 빼도 또 나니까. 그게 뽑으면 되고. 네. 하지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틀니를 하셨었는데 요즘은 뭐 틀니 하는 분들도 있고 임플란트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장단점이 또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임플란트와 그 틀니.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그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차트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요거 차트를 같이 보면서 원장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부분 틀니 대 임플란트입니다. 일단 뭐 기간이라든지 저장력이 씹는 힘을 말하는 거겠죠. 네, 네. 하고 고정력, 장점 각각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분 역시 틀니 그죠? 맞네요. 시술 기간은 맞다, 확실히 맞다. 틀니가 좀 짧네요. 임플란트는 좀 걸리죠. 이 씹는 힘은 뭐 당연히 좀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틀니가 좀 씹는 힘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근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뭐 틀니가 이 씹는 힘이 자연치아의 20-30% 수준이래요. 저장력이 떨어지죠. 이게 보니까 하시는 분들 음식을 드시는 거 보면은 이게 잘 좀 씹지도 잘 못하고 이게 또 덜그덕거리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주 자기 혀도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많이 밥 먹다 혀 씹으면 진짜 아파요. 혀도 네. 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분 틀니를 하신 분들은 좀 이게 늘 빠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잘 못 드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틀니 하시고 식사하시는데 계속 이제 이게 들어가니까 이런 소리가 나네요. 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유심히도 지켜보셨네. 아니, 계속 소리를 내시니까. 근데 이게 저희 할아버지랑도 진짜 비슷한 소리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니 그렇잖아.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맞아. 딱딱 옆에서 소리 난다. 맞아요. 네, 저희 할아버지도 틀니를 하셨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야, 역시 고정된 임플란트가 훨씬 더 자연치아 네. 80, 90%. 이게 차이가 상당히 네. 크네요. 고정력도 근데 아마 비슷한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식사돼서 맞다 저거는. 빠질 수 식사돼 있음, 빠지는. 단단하게 고정, 빠질 염려 거의 없음. 이거는 거의 뭐 모발 이식이냐 가발이냐 그 정도의 차이겠네요. 정확한 표현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좋은 애드립이었어요. 네. 네,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각자의 장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분 틀니의 장점하면 잇몸까지 제작돼서 심미적으로 그리고 탈착용이 쉬워서 관리도 편하다. 임플란트의 장점을 살펴보면요. 개인 맞춤 보철물로 심미적이고 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장점들이 또 각자 있겠네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부분 틀니 하신 분들하고 임플란트 하신 분들 약간 좀 다른 게요. 장모님도 이제 틀니를 아래로 다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가니까 이걸 갔는데 다 빼고 계셨어요. 다 빼고 계신데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달라지나요, 얼굴이? 아 이렇게. 아니, 입이 완전 진짜 옛날에와 그 저 합죽이 할머니. 호불호 이렇게. 완전 여기 다 들어가가지고 와 그걸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임플란트를 만약에 하면 그런 거는 우리가 안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임플란트의 좀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니가 아까 여기 보면 심미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 잇몸뼈가 많이 꺼지면 여기가 합죽해지잖아요. 네. 틀니를 이제 넣음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지지가 돼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제 임플란트는 잇몸 위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조금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잇몸까지도 보철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식의 이제 보철을 해서 이렇게 유일한 단점이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부분 틀니하고 임플란트 이 차트로 장점 자세히 살펴보니까 요즘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 데는 확실히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플란트가 안 비쌉니까? 우리 경련 쌤도 이거 하셨다면서요? 나는 좀 돈 싸게 많은 하셨어요? 게. 아. 나는 또 얼굴이 이뻐서 네. 의사 선생님이 공짜로 해준다 불러갖고.
부러워요. 사실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왜냐면 네. 당연히 치과 가면 돈 아이고 엄청 깨지겠네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막 임플란트가 한국에 막 유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가 뭐 몇 개 하면 돈이 몇 천, 몇천만 원 한 한다는 대값도 얘기 되고. 맞습니다. 맞아 네, 맞아. 네. 근데 근간에는 좀 이렇게 많이 싸졌다는 소리는 사실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많이 싸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보험이 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의료 네, 보험. 국가에서 네.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무치약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치아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점. 네, 네, 요거는 네. 좀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임플란트에서 강대원이니까 진짜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그러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래 가시겠어요. 네, 네, 정말로. 네, 네. 네. 야, 진짜 근데 감사합니다. 보험이 있든 없든지 사실 그 치아가 없으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많이 아무리 힘들지. 임플란트 기술이 좋아졌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도 내 일을 미리미리 잘 지키는 게 좀 중요하겠죠. 앞서 치료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시술을 받는 분들도 요즘은 많은데요. 오늘 닥터의 진료일기에서는요. 앞서 시술했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서 앞니를 전부 시술하셔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남편과 함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안형래 씨입니다.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그쵸? 모두의 예상대로 점심시간입니다. 직원들과 삼삼오오 둘러앉아 허기를 채우는데요. 좋아하는 반찬, 무김치가 많이 보이죠. 커다란 물을 한 입 가득 베어 무시는데요. 잘 드시네요. 지금은 저렇게 잘 드시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정이 달랐습니다.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걸 보니 저도 참 뿌듯합니다. 지금 못 먹는 거 없습니다. 견과류도 잘 먹고 제일 맛있게 먹는 게 저기 깍두기 알타리 김치입니다. 그 식감이라는 게 이렇게 아싹아싹 그 식감이 너무 기가 좋아서 막히죠. 행복하죠. 이가 되니까 소화가 잘 돼요. 잘 씹으니까. 저는 자꾸 체했거든요. 못 먹으니까. 윈니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네, 윈니 전체를 임플란트 안에 치료했는데요. 오. 이 환자는 임플란트가 처음이 아닙니다. 한 8년 전에 운이 한 8개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못된가 하나가 이제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전부 망가져 버려서 할 수가 없어서 또 이제 다른 병원을 가서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어려워서. 그 당황함이라는 게 이는 해본 사람만 알잖아요. 그 고통을. 삶이 이렇게 이제 얼마나 또 힘들어질까. 예. 내가 또 얼마나 그만큼 아픈 그런 힘든 생활을 해야 될까. 어렵게 했던 임플란트인데 빠져버린 데다가 치료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이가 없어서 씹지를 못하니까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은 모두 그림 위에 떡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로 스프나 죽처럼 많이 안 씹어도 되는 부드러운 음식만 드셔야 됐죠.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 힘들죠. 고통스럽죠. 살고 싶다. 또 아프네. 이가 아파서 못 먹는 아내를 두고 뭐 혼자 먹을 수도 없고 그죠? 남편분도 젓가락을 놓고 마시네요. 이게 가족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음식을 먹고는 싶은데 못 먹어서 불편하고, 자 가족들은 그 음식을 해놓으면 맛있게 먹으려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엄마나 내려오면 이제 집사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 표시도 못 내고 불편해하고 마음 고생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해온 거죠. 예. 이게 한계가 빠지니까 운이가 이제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씹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스프, 빵, 죽 살이 굉장히 빠졌었거든요. 한 5kg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처참해요. 남 앞에서 이제 이렇게 못 웃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부끄럽고 그랬어요.
이 시술 전 사진이요 나이가 더 들어 보이시네요. 치아가 그러네요. 없으면 입 주변 인중이 꺼지게 돼서 팔자 주름도 더 두드러져 보이고 나이가 들어 많이 보인다. 먹읍시다. 그러게요. 에너지가 달라지셨어. 그쵸, 훨씬 젊어 보이시고요. 또 먹는 문제가 뿐만 아니라 미적인 문제도 크네요. 씹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치아 손실로 인해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다 보니까 대인기피나 우울증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진짜 자신감까지 새로 심어주신 거네요. 살이 빠졌을 때 이렇게 이가 내려가서 이 팔자주름이 굉장히 이렇게 있으니까 나이도 더 보이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팔자주름이 펴지니까 예, 젊어 보인다고 예, 주위에서 나이가 얼마 안 돼 그 말을 보이시는데? 많이 들어요. 또 그러면 또 저도 기분 좋잖아요. 자신 있어요 이제 웃는데 어디 가서든지 뭐 예. 아, 참 저렇게 치아 활짝 드러내고 웃으시는 저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환한 미소랑 활력까지 되찾은 안형래 씨, 앞으로도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치아의 야. 중요성이다. 치아의 중요성. 그죠? 근데 아직까지 보니까 약간 네. 웃으실 때 약간 버릇이 아직 이렇게 하는 네, 버릇이 네. 계신 것 네. 같은데 아 진짜 굉장히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얼굴 쳐다보니까 한 15년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했던 게 또 안 돼서 다시 빠진다면 또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아우, 네. 옆에 사람은 오독오독 씹어가 먹는데 내 못 먹고 이빨 아파봐라. 신경질 났으면 미친다 막. 그러니까요. 저도 어릴 때 교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좀 다르지만 막 음식 못 먹었을 때 그 기분이 맞아. 그래. 진짜 막 우울해지거든요. 그래. 맞아. 네. 이 교정기 이렇게 새로 한 날은 엄청 아프잖아요. 네. 왜 막 씹지를 맛있는 것도 못 못하니까. 먹고. 맞아요. 옆에서 많이 먹으면 확 찝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한 1년 반 정도 치료 기간이 걸렸어요. 또 기네요. 예, 그렇지만 저분이 저래도 67세이거든요. 오, 진짜 동안이시다. 그죠? 근데 동안이다. 근데 동안이시지만 동안인데? 의사인 입장에서는 네.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30년 이상은 또 써야 되거든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맞아요. 앞으로 뭐 3, 40년, 50년 써야 하는데 뭐 1년 꼼꼼하게 투자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 한다고 그러면은 한 번 하면은 그냥 저는 영구적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그 진료기를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시기도 굉장히 좀 네, 길었던 1년 것 반 같고 정도. 네. 길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뭐 도로에 보면 이렇게 뭐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쭉 가보면은 뭐 원데이 임플란트 그래. 네, 네. 하루 만에 뭐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만에 다 심습니다. 뭐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돼요? 그게 가능하십니까? 하루만. 보통 궁금하다. 제가 알기로도 네. 임플란트 보통 하면은 뭐 잇몸하고 이거하고 1년. 또 뭐 피스 가지고 또 하고 이랬다 보면 꽤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네. 원데이 임플란트. 그래 나 근데 이거 써도 성격 걱정이 급하신 분들은 혹해가지고 그럼 간 김에 뽑은 다음에 뚫은 다음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자 이렇게 나도 솔직한 이야기로 그걸 쳐다보고 혹했어요. 네. 혹해가지고 야 요즘은 굉장히 의술이 엄청 발전됐는가 보다. 야 어떻게 하루 만에 저걸 빼고 그러니까요. 심고 저게 다 가능할까? 다음날 생각을 갈비 했거든요. 먹고. 그게 가능해요 그게? 궁금한데. 네. 일단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사실 가능합니다. 오, 가능한데 대신에 조건이 있죠. 뼈가 좋은 상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좀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케이스라면 정성을 들이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오래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 한 분 한 분한테 좀 정성을 다하고 싶어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평생 써야 하는 치아니만큼 정말 신중하게 치료 결정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서 많이 하시죠. 그런 만큼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이 카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잘못하는 정보는 없는지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네, 카드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드람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극장. 드디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또 이 치아는 자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검치네요, 행복합니다. 검치. 네, 제가 부산시 치과의사협회 홍보대사였어요. 와. 2년 동안. 2년 동안? 네. 그 아직도 아. 그 치과 가면은 제 사진 붙어 있다고 꼭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근데 저도- 화면에 넣어주세요. 포스터가 한 3장 정도 저도 있거든요. 많은 홍보대사를 네. 해봤지만은 네. 실제 홍보대사하고 그거 거리가 좀 멀더라고. 이거를 여기서 다 진짜 사실 그래요, 밝혀 멀고. 못해요. 이거는 왜냐면 인생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저희 우리 나이가 되면은 이제 서서히
임플란트 해야 될 나이기 때문에 서서히 무너진다. 서서히 모르는 나이에 어떤 것보다도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 주위에 이미 제 친구 또래들이 네. 이미 임플란트를 심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형님들은 더 많아요. 형님들은 임플란트가 막다 해본 분도 계시고 네. 틀려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치아 쪽에는 상당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치아 건강 진짜 신경 쓰거든요. 이 웃을 때 이렇게 앞니 8개가 정확히 딱 보여야 이 아름다운 미소거든요. 심미적으로. 그죠? 네. 소유미 씨처럼. 그럼요. 어떡해. 네. 자, 그러면은 잇몸이 무너져가는 우리 이만기 교수님과 건지민요. 제가 오늘도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연치는 최대한 오래 두는 것이 좋다. 자연 치아는 최대한 오래 두는 것이 좋다. 맞다. 이거는 뭐 사실 검색을 안 해봐도 맞는 것 같은데. 나왔네. 자연치 보존을 우선해야 한다. 자연치를 살리는 치료가 가장 이상적인 아니요, 치료다. 뭐 이런 얘기가 자연치가 있네요. 만약에 네. 이게 의사 선생님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가면은 네. 문제가 있는 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안 그러면은 옆에 거랑 같이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왜냐면 이게 안에 있는 사랑니 양위로 4개가 다 났었어요. 안 뽑으셨어요? 예?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걸 왜 멀쩡한 걸 왜 뽑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안 뽑으면은 지금 뭐 저작권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뽑으면 그게 안쪽에 있는 치아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빼는 게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치가 안 좋으면은 오래 두는 것이 좋지 않다. 근데 사랑니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 사실 거의나 똑같은 거죠, 뭐. 음식을 먹으면은 부모님 이빨 다 주는데 네. 그게 뭐 사랑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일입니까? 똑같은 일이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입니까? 네. 그럼 손톱은 왜 깎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X입니다. 저는 이 음식을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뭐 갈비찜 같은 걸 먹잖아요. 네. 그러면 혀로만 그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치아에 닿는 그 촉감이 있단 말이죠. 이 식감. 그게 없으면은 웬만하면 자연치가 있어야죠. 아삭할 때는 만약에 우리 이게 경례 쌤 네. 만약에 이거 없으면 그 맛을 어떻게 느껴요, 그죠? 요리하실 때도. 거의 죽었다고 보면 안 되겠다. 근데 내가 우리 동네에 이빨이 안 좋아서 갔더만 어머니 이빨은 그냥 망가질 때까지 갖고 있으세요. 이라더라. 그래서 나는 여기다고 맞아. 생각한다. 최대한 오래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래, 오래 갑니다. 최대한 네. 내 이빨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저는 빨리 이 식감도 정리하고 중요해요. 치료하고 정리하는 게 좋다. 유미 저도 씨는요? 이만기 선생님과 같은 생각인 게 아니 굳이 그러니까. 다쳤는데 빨리 치료해가지고 좋은 걸로 바꿔버리면은 앞으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만기 선생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다친 게 그래도- 아니잖아 지금. 그래도 뭔가 원래 이 그래, 원래가 그 자연치아가 낫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누구도 자연치를 안 가지고 혹시 제가 틀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은 그 치과의사협회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예, 재작년까지만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했어요. 네. 네. 정답 발표해 정답 주시죠. 궁금해요. 네, 정답은 네. 이만기 선생님이 맞아요. X요. 봐봐. 이제 홍보대사 시키죠. 하지만 이게 진짜 홍보대사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아이, 우리 큰일 동네 났다. 네. 그랬을까? 왜요? 너무 요즘에,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의사로서 가장 기본은 내 치아를 환자분의 원래 치아를 살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끌고 가려고 아무리 썩은 치아나 이러더라도 살리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좀 예전의 개념에서 요즘에 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뼈가 상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안 좋아지면 뼈 이식을 아무리 해도 평생 뼈가 안 좋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좀 힘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 치주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치아를 가장 늦게 빼는 곳인데 네. 거기도 요즘에는 저희 병원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이제 후배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바뀌었대요. 어지간하면 뼈가 안 좋아질 거면 빨리 빼고 임플란트로 대처를 하는 게 그분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뼈가 한 개도 없더라. 쌤 뼈가 없어요? 사진을 찍으면 이빨이 안 좋았어서 밑에는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카대 내보고. 저도 이빨 뽑다 이거. 이 시린 걸 방치할 때가 아니겠네요. 빨리 가서 이 신경 뭔가 문제일 이렇게 수도 요즘에 있고. 약재 같은 걸로 네. 좀 덜 시리게 하는 약재들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어우,
저도 치과 한번 가야 되는데 가야겠다. 진짜 왜 이렇게 치과는 무섭나 몰라요. 아무튼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여름에는 임플란트를 하면 좋지 않다. 여름에는 임플란트를 하면 좋지 않다. 저는 왜 요 귀 뚫을 때도 여름에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 아시죠? 아니, 보통 겨울에 하거든요. 보통 돈 여름에 안 나고. 하면은 곰기도 잘 곰고 진물도 좀 많이 나고. 맞아요. 또 수능 끝나고 이거 하는 이유 다 특히 있잖아요. 또 여름에는 겨울에. 보면은 찬바람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맞아요, 뭐 다른 맞아요. 것도 많이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저는 여름철에는 하지 않고 찬바람이 불 때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지금 임플란트 시술 중이신 우리 박말랭 지금 안 하고 선생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내 지금 5분 토요일 날 끼운다. 그러면 만약에 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겨울에 하시겠어요? 여름에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려고 해놓은 거 해야지 어쩌겠노. 여름인데? 계절이 항상 없다. 여름이라도 그 나이가 든게 이제 막 어쩔 수가 없는 기라 그건 60평생 뭐 살아날게 어쩌겠노. 아니 그 연세가 있으면 특히 이게 잘 아물지를 안 해가지고 잘 아물 시기가 찬바람이 불 때예요. 찬바람이 불 때이기 때문에 아. 좀 기다렸다가 어디서 좀 기다리자. 근데 한 기다려보자. 한 3개월만 기다리면 가을이 오잖아요. 저는 이미 경례 쌤이 심으셨으니까 저는 그럼 X 할게요. 근데 저는 약간 반대예요. 음. 왜냐면 우리 피부 관리 같은 네. 경우에도 뭐 여름에 선크림 바르지만 겨울에도 선크림을 바르고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지 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절과 관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X. 임플란트를 하면 아니야, 좋- 우리 어릴 때 여름에 하면 안 옛날에- 된다에 X. 옛날에 여름에는 상관이 없다. 되도록이면 예, 저랑 같이 치료를 잘 안 가셔야 했다고. 예? 네. 뭐 전부 아 우리 X네? 임씨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예. 저는 우리 경례 쌤이 지금 여름인데 하셨으니까 X 선생님 믿고 나도 요 저는 X 갑니다. 우리 집부터 여기가 네. 웬만하면 그리고 이가 이제 당장 한 끼만 못 먹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름 석 달 어떻게 기다립니까? 맞아요. 안 돼, 안 돼요. 원장님께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솔직히 좀 바쁘십니까? 가게들 지금 바쁘십니까? 저는 병원 말고 다른 일로 바쁩니다. 아, 병원이 안 바쁘다는데 잠깐만. 이거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궁금하네요. 원장님이 과연 한가해가지고 오늘 녹화에 나오신 건지 빨리 어떤 건지. 결정해라. 아, 네, 얼른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X죠. 네. 지금 여름에도 지금 가능해요? 한가하시던 거 네, 어떻게 네. 된 건가요? 그러면 예, 저희는 구강은 네. 또 항상 습한 상태이고 항상 온도가 일정한 상태이기 생각해보면 때문에 입안이니까 그렇네. 그리고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일반적인 시술이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오히려 저는 여름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일반 병원들이 외과나 이런 치과가 바쁜 때가 겨울이 좀 바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좀 한가할 때 가면 좀 더 좋은 대접을 받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저 마음속에 지금 답이 있었다니. 되도록 겨울에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잘못된 상식이라는 잘못된 거죠? 상식이죠. 네. 그렇구나. 아, 의술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기야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입안이야 뭐 항상 그죠? 네. 최대한 근데 빨리 하는 게 우리가- 좋습니다. 네. 네. 우리 경례 선생님 얼른 안전하게 심으시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내가 갈비 뜯으면 씹어가 줄게. 네, 알겠어요. 네,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문제네요.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임플란트를 한 후에도 스케일링을 해야 한다. 스케일링을 해야 한다. 이거는 스케일링 저기 요새 보험 되지 않나요, 선생님? 전 국민 보험이 네, 되죠. 네, 되죠. 여기는 임플란트에 스케일링을 해야 한다. 전 국민 중에 이제 임플란트를 한 국민들도 많을 텐데 보험을 했다면 저는 근데 뭐 거기는 해도 저는 될까? 잠깐만. 아니 그냥 찾아봐야겠다. 자이언치 같으면은 제가 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스케일링을 한다고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건 금속이잖아요. 금속인데 무슨 스케일링하면 또 오히려 더 금속이 닳고. 근데 가짜인데 그죠? 이걸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면 이제 가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케일링을 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케일링 필요 없는 거죠. 네. 임플란트여도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은 끼니까 하지 않을까요? 끼는 끼는데 그게 네. 임플란트 자체를 갖다가 스케일링 하냐 마냐는 거다. 옆에 치아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아이고 참 만기쌤도 그렇다. 뭐예요? 이빨에 찌끄러기가 끼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스크린을 해야 안 되겠나? 그 내 이빨이 아닌데? 그렇지. 내 이빨 아니면 없고 나무 이빨이라도 옷도 나무 옷인데 심어야 심어난 거잖아요. 심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자기 치아가 있다면은 그거를 갖다 이렇게 그 스케일링 하는 게 맞지만 이걸 하나 심어난 게 어찌됐든 금속이고 금속은 가서 또 금속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유격이 더 많아가지고 네. 오히려 흔들리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빠지는 경우가 꽤 있을 저는 거라고 보거든요. 궁금한 게 이 스케일링을 해서 치석을 제거하잖아요. 치석이 치아에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스케일 그 임플란트로 심은 치아에도 이 치석이 생기나요? 그걸 좀 아니 무슨 힌트를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어? 아니 좀 자연스럽게 대답할 뻔했어요. 아니, 네, 네.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문제 답안지 유출되면 큰 사고입니다. 왜냐면 혹시 내년에 홍보대사 못하게 될까 지금 걱정이 많아요. 네. 근데 일단 임플란트 하신 분이 스케일링 하는 걸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 난 그러면 유미 씨 따라갑니다. 오. 나도. 그러니까 거기는 빼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거 스케일링을 하기는 하겠지.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 이빨도 아닌데 스케일링이 금속인데 그걸 왜 해? 양치질의 진화 같은 거잖아요. 양치질의 끝판왕 해야지. 같은 거잖아요. 응. 스케일링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오늘 5입니다. 맞다. 오로 들어. 오 가겠습니다. 아, 예. 요거 오늘 진짜 일정을- 요거는 내기 한 거였으면 싶다. 내기요? 어. 커피 내기. 커피 오. 내기. 알겠어요. 진짜. 진짜? 네 잔. 네 잔. 네. 내자. 네. 커피 내기. 네. 잠깐. 오늘 오케이. 그래서 저는요. 그럼 다섯 잔. 네. 다섯 잔. 네. 커피 내기. 네. 다섯 잔. 정확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해야 된다. 저는 안 해도 된다. 네, 해야 커피를 된다. 얻어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막 프라푸치노 막 큰 거. 아니 금속을 왜 해요 그걸? 아니 실제로 예전에는 네. 그 티타늄 금속이 이렇게 스케일러 팁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다고 해서 흠이 나서 안 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그 임플란트에도 치석이 생기고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네. 그 스테인이라고 해서 그런 착색제나 이런 것도 다 끼어요. 아, 때가 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임플란트에도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고 의료보험이 네. 임플란트도 6개월이 지나면 자연치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꼭 해야 되고 아까 이제 그런 임플란트 보철이 빠지거나 이런 네. 게 이제 보철물의 타입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시멘트 타입은 그렇게 빠지거나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스케일링을 꼭 해야 되고요. 이제 스크류 타입이라 해서 나사식이 있어요. 그런 거는 풀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닦아서 다시 넣을 수도 있거든요. 어머머머. 번거롭네요. 그런 게 이제 혼재하는 건데 어쨌든 청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1년에 한 번 이 스케일링 여러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올해 안 갔는데 얼른 가야 다 되겠네요. 했어요, 저도. 자, 우리 만 교수님한테 커피 얻어먹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나도 좋아요. 내가 두 번 다시 도박성 있는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퀴즈 대결의 결과 이만기 선생님께 커피를 잘 얻어 마시도록 하면서 저희 다음 주 감사합니다. 대결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 클리닉을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 치아가 다 수명이 돼서 임플란트를 받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임플란트 치료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먼저 상담을 하고 뭐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뼈 상태를 분석을 하고 또 임플란트를 일단 먼저 그 치조골에 넣겠죠. 그리고 나서 뼈하고 화학적인 결합을 하고 나면 본을 떠서 그 치아를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됐는지 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간단한데 이게 실제로는 좀 병원도 여러 번 가야 되고 시간도 네. 좀 걸리는 거죠. 네. 그걸 갖다 구강 쪽에 스캔을 하고 네, 네. 그다음 그게 또 이제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최첨단 기술이 어떻게 보면 활용이 그러니까 되는 요즘은 그 거잖아요. 3D 네, 네. 프린터기를 네. 쓰더라고요. 그렇죠. 3D 네. 프린터 이게 네. 자체가 아예 막 그냥 다 이렇게 모형대로 다 나오니까. 네. 그럼 이 최첨단 기술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은 네. 좀 좋은 게 좀 있습니까?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한 부분이 큰 카테고리인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일단 환자분께 쉽고 편하고 빠르게가 또 들어가겠죠. 그게 디지털의 특성이잖아요. 이런 가이드 시술이나 이런 디지털 시술은 저희가 이제 이만기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 운동선수,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 항상 연습이 중요하잖아요. 예.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제가 20년 넘게 임플란트를 시술을 했지만 아무리 간단한 케이스라도 제가 그냥 시술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환자분을 위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예행 연습을 하고 좀 더 집중하고 그래서 1%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는 안 해도 할 수 있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환자분에게 제가 좀 더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보이진 않겠지만 그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요즘도 그러니까 3D 로 너무 신기하다. 사람들마다 이게 3D 프린팅을 해 보면은 네. 치아의 모양새나 그 치주골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단 한 명도 갇힐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그냥 똑같을 맞아, 거에 맞아. 생각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완벽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좀 뒤다보고 맞아. 그게 딱한 그게 정확도가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럼. 네, 그리고 또 하고 나서 네. 또 피드백도 이제 좋죠. 왜냐하면 저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하고 나서 좀 더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면 어떤 환자분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봐서 뭐가 문제였지 이런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환자분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아까 음식물 낀다고 불편하셨잖아요. 그런 걸 치료를 하고 나서 끼는면 저희가 당연해요, 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핑계가 될 수 있잖아요. 같은 결과였지만 근데 치료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음식물이 좀 낄 수 있고 또 이런 모든 치료는 100% 완벽한 치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단점들을 장점 말고 단점을 환자분께 치료하기 전에 설명을 해드려요. 그랬을 때 좀 더 좋은 효과가 있고 환자분과의 관계가 더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구조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 왜 그 범죄 드라마 봐도 왜 그 나중에 그 이걸로 다 찾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이가 5개가 빠지면은 임플란트를 하나씩 일일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를 그게- 들어서 이가 뭐 5개 빠졌다. 네. 그러면은 구멍을 이렇게 5개를 다 너무 나쁘네요. 지금 이렇게 뜰 네. 생각하니까. 네. 경우에 벌집을 따라 만드네.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작게 심는 걸 일단 우선으로 해요. 자연치 보존하듯이 특히 앞니 같은 경우는 뭐 4개가 뭐 네. 앞니 5개가 빠졌을 때 5개를 심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왜냐하면 4개가 빠졌다고 하면 이렇게 끝에 2개만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앞니는 특히 그렇게 촘촘하게 심으면 모양이 안 나와요. 굉장히 앞니 같은 경우는 심미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불로 띄워서 심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역학 그런 검사를 해서 아까 이런 디지털 장치나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교합 하중이 얼마나 받을 건지 또 재료는 보철 재료는 어떤 걸 써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뭐 5개 빠졌으니까 5개 넣는다 이런 시대는 지났죠 이제는. 다행이다. 그러게요. 이 임플란트 이렇게 신중하게 심는 만큼 관리도 잘 해야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평생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겠죠. 어떤 부분에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뭐 늘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을 하고 제때제때 검사를 받고 근데 그게 정답이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임플란트를 심었으면은 저희는 아까 이제 스케일링도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했을 만큼 뭐 충치가 생길 일도 이제 없을 텐데. 네, 충치 대신에 네. 스테인 같은 것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석도 생기고 또 이게 일반 치아하고는 다르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치아는 인대가 있는데 여기는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스케일링 할 때 엑스레이를 잘 찍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고 또 힘을 많이 받았을 때 안에 큰 나사 말고 작은 나사로 대부분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풀리면 이가 까딱까딱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엑스레이를 보면 미리 알 수가 있죠. 나사가 풀렸는지 아는지. 그래서 그 내원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네. 가장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 네. 네,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치아 치료다 보니까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음식 먹는 거에도 신경을 좀 써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임플란트 후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건강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또 본인도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박경래 한식명인께서 준비한 오늘의 음식 어떤 것일까요? 바로 건강 밥상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맛난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이쁜 누나, 이쁜 언니 박경래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음식 박람회 가서 무턱대고 이제 고등어한테 무엇이 대상을 딱 받았구네. 그러고부터 내가 음식 요리 잘 되겠나 싶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그 고등어만이 아닌 다시 응용해서 고등어 완자로도 할 수 있고 고등어 굴림 만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집에서 쉽게 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대상 받으신 음식이라고요? 와. 와, 맛있겠다. 어머머머. 예쁘다. 저희 고등어예요? 주먹밥 아니고? 교양량 좀 무시요. 고등어 굴림 만두래요. 와. 너무 맛있겠다. 주재료 이거 등푸른 새선 고등어가 있어야 되겠지. 고등어 이게 어찌 된 건가 하면 떠물하고 마술하고 같이 섞어서 1대1로 혼합해서 섞어서 요거 한 2~3시간 담가 놓으면 비린내라고는 없습니다. 고등어는 항시 여기 요 뼈가 있거든, 중간에.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으니까 집에서 이런 요리를 안 해 잡수는 분들은 시장 가면은 나는 요리할 거니까 뼈를 몽땅 추리주세요 이래 하세요. 맞아, 요즘 순살 고등어. 이 껍질도 들어가면 가거든요. 껍질도 가니까 껍질도 요 중간에 칼을 갖다 요딱 내가 요래 싹 이렇게 삐끼죠. 나이가 들고 이러면 이빨이 차고다. 막 오징어도 꾹꾹 씹어갖고 막 마른 거 씹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된다. 자, 요거 요리 놓고 예. 어머니 어머니는 치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옛날에는 우리 이제 이빨이 흔들거리가 뺄 때는 실 이래 해갖고 문지방에 엄마 그려놓고 탁 치면은 이빨 빼고 이랬거든. 그래갖고 헌이빨은 뭐 그 하고 새 이빨은 그래도 지붕에 던지고 이랬는데 요새는 이빨 아프고 이러면 얼른 가서 치료하고 이래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다. 오늘의 킥 포인트는 생각을 이어넣는 거예요. 이어넣으면 수증기가 올라와서 이게 비린내를 없애준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두부를 좀 넣어야지 또 엉키겠지. 두부는 이렇게 물을 또 꼭 짭니다. 근데 여기다가 요거 소금을 좀 넣습니다. 요 소금은요 적당량으로 넣어주세요. 후추입니다. 참기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럼 만두 피가 없어요, 선생님? 피가 찹쌀. 여러분 요렇게 해갖고 한 15분만 찌세요. 아, 일단은 속을 먼저 찌네요. 만두 소를. 만두소를 만들어갖고 찹쌀을 굴리는 거야. 자, 오늘 음식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어갖고 낫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집에서라도 딱딱한 거 먹는 것보다 이빨 아프면 막 모든 게 다 짜증난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말캉말캉한 거 먹고, 어쨌든가 오래오래 우리 임플란트 해갖고 꼭꼭꼭 씹어서 살아보시다. 이게 어디서 대상 받으신 거라고요, 선생님? 내가 네. 저 국제 음식 박람회 국제, 야, 인터내셔널. 이것을 이야, 가지고. 박수, 박수. 와, 이걸 먹다니. 와. 아니 근데 임플란트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멸치라든지 뭔가 우유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부드러운 건 고등어였네요. 이게 좀 의외네요. 이 안에는 다 들어갔다. 근데 실제로 임플란트 하고 나서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을 드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너무 찬 거, 너무 뜨거운 거는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등어가
안에 불소가 함유가 돼 있다고 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소는 치과 쪽에서는 충치 예방하고 그쵸. 예, 치아를 좀 튼튼하게 하고 맛도 만들고. 네, 그리고 세균을 이렇게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재료죠. 그렇구나. 고등어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임플란트 후에 이렇게 음식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진짜 해주면 되게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아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박정혜 누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개발을 네, 하시게 된 치과 겁니까? 옆에다가 요거 식당 내가요. 차립시다. 머리만 대 달고 댕기노. 예. 무거운 거 생각하라고 달고 댕긴다. 그내 이런 거 생각하려고 머리가 이렇게다. 아니 고등어 굴림 만두래요. 저희가 그럼 꼭꼭 씹어서 한번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그 전문가들 아, 뭐든지 음식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예? 너무 맛있는데? 고등어인데 비린 맛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고등어의 살코기가 담백한데? 아니 저는 너무 부드러워요. 깻잎하고 네. 또 싹싹했어 이거. 아 여기 깻잎하고 이렇게 싹 싸먹어야겠다. 요 깻잎도 선생님이 직접 기르신 깻잎이래요. 그래서 안 남기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깻잎하고 싹싹. 이거 싸세요. 아니 죽을 이 먹을 정도면은- 필요가 없겠는데요, 진짜. 원장님. 네. 이 정도면 임플란트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아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네, 이렇게 온도도 적당하고 괜찮죠. 고기랑 생선이 섞여가지고 담백한 맛도 비린내도 많이 안 나고 녹아요. 어우. 주로 네. 임플란트 하고 나면 죽을 싸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죽이나 뭐 어떤 음식 주로 환자분들께 추천을 하세요? 뭐 특히 뭐 그런 음식은 없는데 이렇게 씹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냥 죽 드시라 아니면 부드러운 음식 드시라 뭐 너무 크게 이렇게 먹지 말고 잘게 이렇게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런 음식은 뭐 그냥 만드는 게 문제겠습니다. 고등어 굴림 만두였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거는 뭐 사실 이가 뭐 좋든 나쁘든 그냥 아무나 먹어도 너무 맞아요. 맛있는 그걸 메뉴예요. 떠나서 이걸 가지고 대상을 받았다니까 진짜 네.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국제 대회에서 네, 국제대회에서. 이름도 너무 고등어 굴림 굴림 만두, 만두. 고굴만두 귀여워요. 그래요. 임플란트 후에요. 이렇게 먹기 편하고 또 맛있는 고등어 굴림 만두까지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어유 진짜 맛있네요. 이번에는요 건강한 치아로 100세까지 지내기 위한 오늘 공개 클리닉 웰의 핵심 정리죠. 오늘의 한 줄 처방전입니다. 짜잔 뭘까? 자, 뭘까요? 이것도 맞춰보시겠어요? 원장님 내가 했던 얘기가 네. 스킬링이에요. 아, 스케일링 해라. 하면 무조건 네. 스킬링을 자주 해라. 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짐작 가는 거 나도 있으세요? 스크린 자주 해라. 볼게요. 서서서서.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을 믿지 마라. 이게 뭐지? 갑자기 뭔가 좀 불효 그 느낌이 들면서 우리 엄마 치과.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그래 엄마들은 거짓말로 잘합니다. 네, 엄마 세상에서 아마- 나는 괜찮아. 이렇게 네, 하시네.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시는 분들이 네. 어머님 곁에 아프나 이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안 아프시다고 참을 수 아니 있어요. 안 아프다 소리도 안 합니다. 엄마 어디 아프나? 괜찮나? 괜찮아도 사실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치과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이가 이렇게 많이 망가져서 아까 그런 조금만 치료하면 될 걸 방치해서 망가져서 오시면 막 화도 내고 왜 이러셨어요? 뭐 야단도 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왜 자식들은 이 하나 조금 썩은 것도 빨리빨리 치료받게 하면서 본인들은 참으세요. 삶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떨 때 오시냐면 자기가 잘 씹기 위해서 오는 경우보다 딱 어떨 때 오시냐면 상견례 같은 거. 아, 자식들 상견례 예, 때. 그러니까 본인의 네.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영향이 가는 상황이 됐을 때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또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 야단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저희 때 자식된 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괜찮다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참고 맞아, 계신 맞아. 거예요. 네. 아. 무조건